이번 행정학 연습 개인 프로젝트 과제로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은 고뇌를 거치던 중 딱 생각나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나름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군인 시절이었습니다. 군복무했던 시절이 주마등같이 흘러가면서 군대만큼 혁신이 필요한 곳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확인해 봅시다. 가장 먼저 군대라는 조직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군대라는 조직은 국민을 수호하고 지키는 집단입니다. 두 번째, 사회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일 때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수산업 및 유통을 통해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군대는 우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조직입니다. 더불어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혁신이 필요한지 봐봅시다. 군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명하복의 구조적인 특성과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화가 곧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가 배웠던 관료주의에 따른 피라미드 형태로 군업화가 잘 되어 있기도 하죠. 또한 시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처럼 군조직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 실질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제의 문제인데요. 군대에서의 편제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인원은 12명인데 편제로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16명이 필요한데 정작 현존하는 인원이 12명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는 예상해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편제와 실질적인 인원이 다른 걸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휴가나 조기 전역, 부상 등등 모종의 다양한 이유로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근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업들을 더 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휘 권한의 불명확성입니다. 군조직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같은 조직 내에 상관이 한 명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지위와 계급을 가진 여러 명의 상관이 존재할 때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지휘 권한의 불명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간부가 소대원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명령을 하다라나 같은 지위와 계급을 가진 B 간부가 나타나 그 업무에 대해 다른 명령을 내리면 병사들은 과연 누구를 따라 하는 거죠? 이들은 분명 상관의 명령에 따르고 복종하고는 있지만 누구를 따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찾아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곧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실황을 잘 다뤄주는 예시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생겼는지 말입니까? 벌써 아이, PTSD가 야, 옵니다. 이걸 고민을 해? 어?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일구야. 이병철 일구. 일구야 나는 저렇게 안 해. 알지? 젠틀하게 딱 개새끼야, 나는 뭐 씨발 뭐 깡패냐? 일구야. 이병철 일구. 일구야 딱 보면 답 나오잖아, 그지? 이 새끼 얼굴 봐봐. 이 새끼 그냥 혹성 탈출이야, 혹성 탈출. 이 새끼 콧구멍 봐봐, 콧구멍. 이게 어딜 봐서 인간이야, 씨발 고릴라지. 극단적인 얘기긴 안 그래, 일구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씨발라마 선임 많습니다. 얼굴이 웃기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야 일구야 신경 쓰지 마. 이 새끼 족밥이야, 족밥. 형이 다 카바 쳐줄게. 근데 진짜 두 분 다 잘생기셔가지고. 아, 빨리 고르라고 씨발 새끼야.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다시 살펴본다면 편제의 문제를 짚었었죠. 정해져 있는 편제에 비해 실질적인 가용 인원이 적어서 생기는 여러가지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의 초래. 이러한 문제는 곧 전체 인원수의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또한 부족함에 따른 개편의 부재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인사행정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인 CCTV나 무인으로 작동하는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만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복축소되어지고 있는 요즘이기에 무인 기술의 측정과 더불어 국방부에서는 전시에 맞춰 행동해야 하는 편제를 조직마다 다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해서 계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책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주직이 있어 혁신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이 있어 그것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행정이론 중 비교행정론에서 기인했던 생각인데, 비교행정론이란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해 일반적인 특성을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이론인데, 우리도 이 이론을 적용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이며 주변에는 강국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전체 인원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자국민들을 당당한 군인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자국 내에 대표할 만한 자동차 함대가 없어도 전차를 개조해 아이언돔이라는 부대를 개설하여 침공을 막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국가의 전투력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하며 비교하면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프로젝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